어이, 경비! 당신 같은 하찮은 인생들이 뭘 안다고! 꼬우면 돈 벌어서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살아보시든가!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어떻게 경비일 한다고 그렇게 무시를 해. 인연 끊자 제발.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철입니다. 70을 곧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한 중학교 영어교사입니다. 교직 생활 40년을 마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피부치, 처남 형철이가 찾아왔습니다. 형, 아파트 경비 일 한번 해봐요. 사람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형철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조금씩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01호 입주민이었습니다. 어이, 경비! 빵 하나씩 나눠 드셔. 그녀는 날짜 지난 빵을 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화단에 쓰레기를 던지고도 막말을 했습니다. 그걸 당신네가 치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역시 경비는 부려먹는 맛이지. 비웃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몇 번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짜 지난 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그날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날짜 지난 빵 봉지를 들었습니다. 20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거 저 먹으라고 주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가요? 맛있게 먹으면 될 일인데 뭐가 문젠데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날짜 지난 빵을 왜 자꾸 저에게 주는 겁니까?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녀는 되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서 훈수질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경비 일하기 전에 40년간 영어 교사였습니다. 당신같이 인격 쓰레기 같은 인간은 제 인생 통틀어 처음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경비복을 벗는 날 묘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상견례 자리 꼭 와주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양복을 입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신부가 될 아가씨는 예에 바르고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 엄마입니다. 자주 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001호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식사는 어색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바깥사돈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남양주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젓가락이 덜컥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웃음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수저를 제일 먼저 들던 입도
꽉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주도했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 40년을 한 영어 선생입니다. 정년 후에는 잠시 경비일도 해봤고요.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2002로 그 여자. 아니 안사도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영인의 가족은 저희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소영이네 엄마가 이 결혼 결사반대래요. 우리 쪽에 눕기 칠까 봐라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엄마랑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충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은 겪어보면 압니다. 아가씨네 엄마 그리 친절한 사람은 아니더군요. 아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아들은 소영 아가씨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양주 구민회관에서 영어 회화 강의를 맡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 송파에 아파트에서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2002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 2001호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땐 정말 모른 척해서 죄송했어요. 무례했던 거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초라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상견례 후에 제 딸이 저한테 인연 끊자고 해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소영 아가씨가 그렇게 단호한 아이였다니. 제가 알던 소영 아가씨는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토록 강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인연을 끊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그녀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상실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경비가 아니라 여전히 교사였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제 질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야 비로소 후회라는 것을 깨닫는 법입니다. 그녀는 체면이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신뢰마저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서 저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인생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사라진 자리에는 무관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사과한 것은 어쩌면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좁디 좁은 세상에서 기막힌 재회를 한 뒤로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02로 그 여자를 구민회관에서 다시 만난 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소영 아가씨는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던 결혼은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 앞에 결국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소영 아가씨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눈에서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결혼을 허락한 뒤 소영 아가씨는 제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목도리는 그 어떤 명품보다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영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여자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영 아가씨의 어머니, 즉 2002로 그 여자는 끝내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녀의 부재가 불편함을 덜어주었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 갔소. 아주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영정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가끔 집으로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고 안부를 묻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잃었던 딸을 얻은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손주까지 태어나면서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있노라면 아내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희미해졌고 경비 일을 하며 겪었던 불쾌한 기억들도 먼 과거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2002로 그 여자는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저는 어느덧 완전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현명한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 덕분에 제 삶은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의 맑은 눈빛을 보며 저는 살아갈 이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손주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연신 제잘거리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아들과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딸랑하고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02호 여자, 한때. 제게 날짜 지난 빵을 던지며 저를 무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녀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손주 녀석이 그녀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 누구야?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조금 알던 사람이란다.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듯.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붉어진 얼굴로 허둥지둥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내 장모잖니. 상견례 할 때 봤었잖아. 아들은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요? 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아들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던 그 여자가, 제 직업을 보고 저를 판단했던 그 여자가 결국은 제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요즘 아주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 여자 결국 내 앞에서 도망치더라고. 영정 사진 속 아내는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제 마음을 다 알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